해서 그거를 낙찰받아서 1년 안 되게 2개를 다 매각을 했었죠. 그게 이제 건물 살 때 되게 좋은 시드가 됐었던 것 같고. 네, 오늘은 어디 가십니까? 네, 오늘은 이제 경매 나온 공장을 하나 좀 보러 가고 있거든요. 김포 쪽에 있는 물건인데 여기가 이제 땅은 한 300평 정도 되는 물건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장 경매 볼 때 많이 보던 지역 중 하나라, 그리고 이제 뭐 땅값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라 좀 관심이 생겨서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러 갑니다. 근데 공장 경매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,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공장 경매는 투자의 그 본질은 비슷합니다. 똑같이 아파트처럼 시세보다 싸게 사서 판다인데 중간에 조사해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갈 뿐이죠.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품이나 이런 거 부동산 전화나 임장 통해서 한 번에 시세 알아내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.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많이 없고, 그리고 이제 공장의 용도, 그 다음 안에 내부 시설에 따라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변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게 좀 차이점이고요. 직접 가서 어떤 변수들인지,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 뭐 폐기물이 있는지 없는지, 공장의 그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, 진입 도로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따져야 돼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이거를 조금만 공부한다면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. 자,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좀 왔습니다.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300평 조금 안 되고요. 시세의 거의 반값에까지 유찰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여기 주변 현장을 조금 한번 딱 둘러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기를 한번 와보시겠어요? 지금 앞에 있는 공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리고 공장에서 조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위치가 좀 안쪽으로 올라오면 올수록 어떻게 된다? 시세가 조금 많이 떨어지고 수요도 조금 떨어집니다. 왜 그러냐면 오르막이나 이런 게 조금 있게 되면은 나중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이제 트럭이나 짐 같은 거 싣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얼음이 얼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꺼려 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차가 IC나 큰 도로에서 많이 안 들어와야 선호를 하겠죠. 왜냐면 차 왔다 갔다 용이해야 되니까.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,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치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금액이 싸다면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올라오는 길은 약간 좀 오르막이었고, 주변에 뭐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운영을 안 한 지는 꽤 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물건인데 사실은 우리 공장이 이 물건은 아니에요. 여기 뒤에 있는 공장이 나온 겁니다. 사실 이게 한 개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건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뒤에 물건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진입로가 여기 공장에 있는 진입로를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. 지금 여기를 쫙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의 그 목적성이 좀 뚜렷했다.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. 공장이 이렇게 되신 거 본 적 잘 없죠, 피디님?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그냥 여기 공장을 원래 사용하시던 분이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한 거예요. 사실은 이거를 누군가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명은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. 근데 나머지 90명은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. 뭐 트렌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어떤 거가 필요했겠죠. 어떤 업종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플러스 요인은 아니다.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. 결국에 이 공장이라는 것도 아파트랑 똑같아요.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수요가 있는 거면은 괜찮은데, 여기도 지하도 막 파놨는데 아마 아까 보니까 깊이가 되게 깊어요. 그리고 지금 이쪽에 내부도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돼 있진 않거든요. 원래 보통은 평균적으로 여기 무슨 물 탱크 같은 거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건데,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서 이거를 다시 또 뭐 철거를 한다거나 이거를 뭐 다시 바닥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이거랑 비슷한 업종의 수요가 이 근방에 있다, 그러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부동산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좀 대박인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유주가 한 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원래는 지금 공장 목적물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. 여기까지. 예, 여기까지.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나온 게 아닙니다. 여기는 지금 앞 공장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 진입로를 쓸 수 있는 앞 공장입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옆에 것만 낙찰받으면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가뜩이나 도로가 넓지도 않은데 차가 들어오지도 못한다? 사실은 거의 진입로가 확보 안 된 공장들은
거의 힘들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여기를 같이 뭔가 헐값에 싸거나 아니면 경매 물건을 헐값에 완전 싸게 사서 여기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싸게 산 금액으로 가든지. 근데 이제 여기만 따로 사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죠. 그래요.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여기만 일부러 내놨을 수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만약에 한 소유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걸 나한테 나중에 비싸게 사와라. 너 이거 싸게 샀지 않냐? 시세 이만큼이다. 또 안 팔거나 안 팔면 이게 곤란해지거든요. 진입로가 없으면. 물론 진입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. 중간에 여기가 도로가 껴있긴 하기 때문에.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는 도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도로 만들어 봐야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진입로가 안 나오거든요. 그랬을 때는 막 그렇게 지금 딱히 땡기진 않는다. 근데 물론 시세적으로는 엄청 싸긴 하나 요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만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네, 실제 폐공장으로 네. 수익도 내셨잖아요. 네네. 그 스토리도 한번 좀 알려주세요. 아, 저는 이제 원래 경기도 쪽에 되게 많이 입찰을 했었고, 여기 근방으로 되게 많이 봤어요. 김포, 화성, 뭐, 안성, 막 이런 데까지 가서. 근데 이제 그때도 워낙 그 저금리 시기고 막 경쟁이 좀 심했어가지고, 낙찰받기가 좀 어려웠어요. 땅값이 계속 오르던 지역들이라. 제가 좀 잘 아는 지역으로 가서 낙찰을 받았죠. 거기 공장들은 약간, 조선업에서 뭐 약간 도소매 같은 느낌. 그 정도 규모가 작은 공장들 대상으로 낙찰을 받아서 매도를 했었는데 공장은 잘 팔리는 금액대 한 10억대가 제일 잘 팔리긴 해요. 예, 그게 사고 팔기가 제일 좋습니다. 가격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당연히 그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거였고 두 채를 다 그 근방에 낙찰을 받았어요. 근데 그 근방을 한번 쫙 시세를 알다 보니까 한 개가 더 나와도 바로 이게 싸다 비싸다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낙찰 받아서 1년 안 되게 두 개를 다 매각을 했었죠. 그게 이제 건물 살 때 되게 좋은 시드가 됐었던 것 같고. 그러면 그 폐공장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? 진입로 들어오는 길, 이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 근방에 IC가 얼마나 가깝게 돼 있냐, 큰 도로변으로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. 그게 거의 제일 메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. 예. 그 외에도 뭐 중요한 건 또 많은데요. 아까 얘기한 뭐 층고나 쓰임새가 얼마나 많은 업종에 적합한가, 그거를 좀 따져야 돼요. 특정 업종들이 쓰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죠. 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를 안 드리지만 뭐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좀 나올 수도 있어요. 안에 지하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, 그래서 막 그런 것들,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, 어쨌든 쓰임새가 웬만한 다른 업종도 다 쓸 수 있게끔 이 공장이 만들어졌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네, 오늘 물건들 다 좀 어떠셨나요? 동네 자체는 전체적으로 봐서 괜찮은데 우리 공장의 위치를 또 따졌을 때 디테일하게 그랬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그거죠. 뒷땅을 사야 되고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앞땅을 사야 되는데 과연 저 물건이 경매로 나올지를 한번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경매가 안 나온다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저 사람하고 협상해서 싸게 취득해 볼 수가 있는지, 요거 두 개가 돼야 저 땅에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은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100만 원 초반대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. 저 가격으로 낙찰받는다? 그러면 괜찮아요, 제가 봤을 때. 근데 이제 대신 앞땅을 또 이제 얼마나 싸게 사거나,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밑에 뚫려 있던 곳들 있죠. 그런 것들을 또 하는 비용들이 좀 들어갈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이 얼마 들어가는지 보고 100만 원 초반에 받아서 제 계획이라면은 한 200만 원 초반 정도, 원래 시세가 200만 원 중반 정도 될 것 같거든요,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래서 완전 싸게 해서 한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 팔면은 팔릴 것 같거든요. 그 정도는 아까 선생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전략으로 가야 돼. 싸게 사서 싸게 그냥 팔고 나와야 되네. 딱 그러기에는 위치가 뭐 나쁘진 않다. 대신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땅을 어떻게 그러면 싸게 살 것인가, 이거에 대한 대비가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그 밑에 있는 부분들 또 메꾸고 이런 비용들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견적을 좀 최대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에는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다.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? 강의를 제가 또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조금 회의를 하려고 다른 업체와 좀 미팅을 좀 하러 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다 돼 가는데 계속 하면서 이거를 좀 업데이트 시키고 수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생각보다 많은 젊은 분들이 부동산 경매라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이거를 좀 깨기 위해서,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, 그런 부분들 제가 배운 걸로 남들이 저한테 그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고
제가 그런 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가 되게 저한테는 좀 보람차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낙찰받은 것보다 수강생분들이 막 입찰하다가 조금 폐찰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낙찰받으면 기분 더 좋고 기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거에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누군가를 좀 알려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네, 오늘 촬영 어떠셨습니까? 공장, 임장 다녀오니까 뭔가 그래도 좀 활기가 도네요. 현장에 직접 가서 또 듣는 거랑 그 다음에 손품 파는 거랑은 또 완전 다르거든요. 그리고 또 소장님 잘 만나서 전체적인 흐름도를 좀 보니까 이거를 어떤 포인트를 보고 입찰해야 될지, 어떤 포인트를 보고 돈을 벌 수 있을까가 눈에 보였던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세부 내용 좀 더 파악해서 입찰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부비게이터 영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